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스케치, 스플라인, 타원, 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플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기존 좌표계를 아래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스플라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곡선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점을 찍어가면서 원하는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서 곡선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요. 끝부분에 가셔서 종료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키보드에서 ESC를 2번 누르셔도 됩니다.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클릭, 아래쪽으로 클릭, 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차가 크게 제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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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에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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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을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이 연결입니다.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연결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곡선의 끝점과 시작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서로 갖다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중간 부분이 연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플라인 곡선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점들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드래그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움직이면서 곡선을 조종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을 이것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점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점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점은 위치가 여기죠. 아래쪽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점을 드래그해서 아래쪽 가까이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바뀌겠죠? 특징은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점이 가까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움직일 수도 있을 뿐더러 점의 위치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설명의 핵심입니다. 다른 곡선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을 더블 클릭하고 클릭, 클릭, 클릭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스플라인 닫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플라인이 닫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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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클릭. 여기까지 와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플라인 닫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닫혀있는 도형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플라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파트 2로 바꾸고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타원은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메뉴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타원입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타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마우스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으로 혹은 왼쪽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타원의 형상이 갖춰지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위쪽이라든가 아래쪽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중심점을 클릭한다.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타원의 형상을 잡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엔 세로 방향으로 긴 타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점을 클릭한다. 그리고 가로 방향은 좁게 클릭, 세로 방향은 길게 클릭.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여기에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치수 기입을 통해서
정확한 타원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위나 아래로 움직이셔서 타원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사진 타원은 어떻게 그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경사지게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경사지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경사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타원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작업에 앞서서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하고 좌표의 오른쪽에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을 회전시키면 동그란 물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선택되어 있는 이 사각형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샤프트 회전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서 엑시스 부분 있죠? 선택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파란색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사각형의 왼쪽 직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속이 꽉 차 있는 원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은 설계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이번에는 회전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엑시스 부분요. 선택사항이 없음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Z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텅 비어있는 원기둥이 나타났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속이 꽉 찬 원기둥이라든가 속이 텅 비어있는 원기둥이 생성이 됩니다. 원리는 아시겠죠?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축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회전이 되어서 3D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 스케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케치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이죠. 스케치 안에 있는 축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축을 클릭하시고 축을 그려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축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각형의 오른쪽 부분에 축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직각이 맞는 것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축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에서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회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스케치한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주황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회전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했더니 별다른 명령을 주지 않았는데도 오른쪽에 있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돼서 속이 텅 비어있는 이런 원기둥을 생성합니다.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감이 오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각형의 왼쪽 부분 직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원점 좌표계에 Z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서 3D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축이 작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작업을 자동으로 하고 싶으실 경우에 축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을 별도로 그리지 마시고 원하시는 축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결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플라인, 타원, 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